첫 번째,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나라. 칭기즈칸 시절의 몽골만큼 세계사에 거대한 발자취를 남긴 곳은 여러분도 찾기 힘드실 겁니다. 중앙아시아 초원을 누비며 동해에서 동유럽까지 제국을 넓혔죠. 하지만 제국이 무너진 뒤 이 나라는 세계 지도 위에서 서서히 잊혔습니다. 바다가 없고 주요 군사 동맹에서도 멀어진 데다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갇힌 몽골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곳의 지형은 정말 다채롭고 변화무쌍합니다. 서쪽엔 연중 만년설이 덮인 고산지대가, 남쪽엔 황량한 고비 사막이, 북쪽으론 푸른 초원 사이에 자리한 눈부신 호수가 펼쳐지죠. 특히 홉스골 호수는 바이칼의 여동생이라 불리죠. 세계에서 손꼽힐 만큼 깊고 티 없이 맑은 담수호입니다. 면적이 무려 16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몽골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내륙국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 인구는 고작 300만 명에 불과해 인구 밀도가 제곱킬로미터당 고작 2명꼴로 아주 낮습니다. 반면 가축수는 인구의 23배인 7천만 마리에 달하죠. 길을 걷다 사람보다 양이나 소, 말을 마주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극히 척박한 밀도와 희박한 공기, 빛 공해 없는 맑은 환경 덕분에 몽골은 세상에서 가장 황홀한 밤하늘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칠흑 같은 초원에서는 은하수와 별자리는 물론이고 때맞춰 쏟아지는 유성우까지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쏟아지는 별바다를 감상하려고 기꺼이 오지 캠핑을 떠나는 여행객도 정말 많습니다. 이곳 기후는 아주 매섭습니다. 겨울엔 영하 40도까지 곤두박질치고 여름에는 바짝 메마른 뜨거운 태양이 사정없이 내리쬐니까요. 하지만 고지대의 건조한 공기 덕분에 답답하고 불쾌한 느낌은 금세 사라집니다. 오히려 대자연의 숨결을 쾌적하게 탐험하기엔 더없이 완벽한 조건이죠. 두 번째, 매력과 능력을 겸비했지만 짝을 찾기 힘든 몽골 여성들. 이들은 무척 건강한 외모를 지니면서도 특유의 부드러운 분위기를 동시에 자아냅니다. 매력적인 광대뼈와 거친 기후가 빚어낸 탄탄한 피부, 거기에 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의 매력이 자연스레 섞여 아주 독보적인 아름다움을 완성합니다. 승마와 목축 같은 역동적인 야외 활동 덕분에 군살 없는 몸매와 당당한 태도를 갖췄죠. 굳이 화장하지 않더라도 본연의 생기 넘치는 매력을 마음껏 발산합니다. 눈에 띄는 외모 못지않게 몽골 여성들은 학업에서도 놀라운 두각을 드러냅니다. 전체 대학생 중 60% 이상이 여성일 만큼 아시아 최고 비율을 자랑합니다. 졸업 후엔 의료나 교육, 경영 등 주요 전문 분야로 거침없이 진출하고 있죠. 경제적으로 완벽히 독립하고 세련된 사고방식을 지녔으며 삶의 모든 선택을 주도적으로 끌고 나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유능하고 독립적인 탓에 많은 몽골 여성이 고국에서 어울리는 짝을 찾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남녀 간의 격차는 단순한 학력 차이를 넘어 결혼 생활과 성 역할에 대한 관점 차이로까지 선명하게 벌어졌습니다. 오늘날 많은 여성은 경제력과 집안일, 감정적 유대까지 동등하게 주고받는 완벽히 평등한 관계를 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시골 지역 남성들은 아직도 남자가 돈을 벌고 여자가 집안일을 해야 한다는 옛 전통을 꽉 붙들고 있죠. 이런 생각의 간극 때문에 울란바토르 시내에는 싱글 여성의 비율이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틴더나 범블 같은 데이팅 앱을 켜고 국경 너머로 눈을 돌려 외국인 배우자를 찾는 여성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들은 서양 남성 특유의 존중과 평등의식, 그리고 삶을 기꺼이 공유하려는 태도를 높이 평가합니다. 뛰어난 외모와 높은 학력, 강한 독립심까지 두루 갖춘 몽골 여성들은 진지한 만남을 꿈꾸는 수많은 이들에게 최고의 이상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매력적인 초원 여성들의 마음을 훔칠 비법이 궁금하신가요? 댓글로 숫자 2번이라고 남겨주시면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상에서 가장 추운 수도 울란바토르입니다. 북극도 시베리아도 아닙니다. 인류가 정착해 살아가는 지구상 가장 혹독하게 추운 곳은 바로 수도 울란바토르입니다. 문 밖을 나서는 순간 뼛속을 도려내는 추위에 숨결마저 단숨에 얼어붙어 버리죠. 해발 1300m 고지에 자리한 이 도시는 거대한 산맥이 병풍처럼 겹겹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지형이라 도시 전체가 지독한 추위를 가두는 거대한 덫이 되어버리죠.
겨울이면 시베리아의 메마른 칼바람이 거침없이 밀려와 산골짜기 사이에 지독하게 고입니다. 그 여파로 울란바토르 주민들은 6개월이 넘도록 숨막히는 기나긴 겨울과 사투를 벌여야 합니다. 기온이 무려 영하 49도까지 곤두박질 친 적도 있는데, 이쯤 되면 갈라진 피부를 치료할 아무리 좋은 보습크림도 완전히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런데도 몽골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 잔인한 환경에 남겠다고 버팁니다. 울란바토르가 행정, 경제, 교육의 중심지일 뿐 아니라 일자리와 서비스, 교통망이 압도적으로 발달한 유일한 곳이기 때문이죠. 이곳을 떠난다는 건 성공할 기회를 통째로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앞날이 창창한 젊은 세대에게는 더욱 치명적이죠. 외곽엔 제대로 된 난방 시스템조차 없어 석탄과 장작, 심지어 쓰레기까지 태워가며 혹한을 견뎌냅니다. 그 가혹한 대가로 울란바토르는 겨울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대기 오염에 시달리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 사람들은 무척 씩씩하게 살아갑니다. 한겨울에 축제를 열고 전통 스포츠를 즐기며 눈 덮인 평원을 말타고 가로질러 여름 소풍처럼 발효된 마유주를 마십니다. 네 번째, 눈이 내리는 사막. 고비 사막은 한겨울이 되면 뜨거운 모래 위로 새하얀 눈이 덮이는 세상에서 몇 안 되는 신비로운 사막입니다. 아프리카나 중동에 끓는 사막과 다르게 고비는 중앙아시아 고원에 있습니다. 해발 1500m가 넘는 고지대라 겨울이면 기온이 극한으로 떨어져 종종 영하 40도 아래로 곤두박질 치기도 하죠. 새하얀 눈과 황금빛 모래가 빚어내는 환상적인 풍경 덕에 자연 애호가들에게 동화 속에 실존하는 장소라는 최고의 찬사를 받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살펴볼 이 고비 사막은 고생물학의 거대한 보물 창고입니다. 1923년 미국의 발굴단이 최초로 공룡알 화석을 찾아내며 이곳을 세계 지도에 당당히 각인시켰죠. 이후 벨로시랩터의 완벽한 뼈대, 온전한 형태의 알 둥지, 생생한 흔적, 화석 같은 귀중한 표본들이 쉼없이 세상에 발굴되었습니다. 현재 사막 일부는 지질공원으로 꼼꼼히 보존되어 있어 여행객들에게 아주 생생한 고고학 투어에 참여할 기회를 활짝 열어줍니다. 공룡 시대를 훌쩍 뛰어넘으면 훨씬 까마득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캄브리아기 전반에는 이 지역 전체가 깊은 고대 바다의 밑바닥이었거든요. 완종류나 암모나이트 같은 바다 생물의 화석 흔적이 아직도 뒹굴며 고비 사막이 수억 년 전 생명력 넘치는 바다였음을 우리에게 조용히 증명해 줍니다. 눈 내리는 사막과 공룡의 흔적, 그리고 한때 바다였던 이곳, 지구에서 가장 신비로운 대자연의 경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 놀라운 자연이 믿기지 않는다면 고비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다섯 번째, 바다가 없는 내륙국인데도 해군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몽골은 해안선이 전혀 없는 완벽한 내륙 국가입니다. 넓은 바다로 나가려면 수천 킬로미터를 가야 하죠.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이 나라는 공식적인 해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몽골 해군은 러시아 국경 북쪽에 자리한 거대한 담수호인 흡스골 호수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몽골 현지인들은 이곳을 내륙의 바다라고 부릅니다. 놀랍게도 해군 전체 규모는 단 한 척의 배와 3명에서 7명 남짓한 인원이 전부입니다. 1980년대 소련이 지원해준 이 배는 이미 40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들의 주요 임무는 호수 주변을 순찰하며 어업을 감시하고 국경의 불법 침입을 막는 일입니다. 하지만 평소 임무가 꽤 여유로운 편이라 관광 성수기가 오면 일부 수병들은 여행객을 위한 가이드로 변신합니다. 이들은 해군의 유일한 군함을 몰며 방문객에게 호수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줍니다. 안전을 지키면서 이곳이 한때 몽골의 유일한 바다였던 사연도 함께 들려주죠. 정말 놀라운 사실은 13세기 초 칭기즈칸 시대에 몽골이 수천 척의 전투함을 거느린 막강한 대양 해군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해양 영토까지 장악하려는 거대한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몽골군은 일본을 2번이나 침략했지만 바다에서 거대한 태풍을 만나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바다의 유무가 위대한 해군의 존재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여섯 번째, 1600만 명의 후손과 아시아의 유전적 조상. 보통 위대한 황제의 유산을 말할 때 사람들은 눈부신 전공이나 거대한 성벽, 그리고 역사서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칭기즈칸이 남긴 가장 강력하고 오래된 유산은 바로 그의 유전자입니다. 2003년 다국적 과학자 연구팀이 아주 충격적인 발견을 세상에 발표했습니다.
카자흐스탄부터 베트남에 이르는 지역 남성의 약 8%가 800년 전 한 남자에게서 비롯된 동일한 Y 염색체를 가졌습니다. 여러 가능성을 배제한 끝에 학자들은 이 유전자의 주인이 칭기즈칸이라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단 한 사람이 수백만 명에게 유전적 흔적을 남긴 것은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사건입니다. 칭기즈칸은 무력뿐만 아니라 자신의 유전자로도 거대한 대륙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그는 정복한 국가에서 수백 명의 아내와 첩을 거느리며 결혼을 권력 확장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그의 유전자가 이토록 수많은 사람에게 널리 퍼질 수 있었을까요? 진짜 비밀은 바로 아버지에서 아들로만 고스란히 전달되는 Y 염색체에 있습니다. 한 남자가 수많은 아들을 낳고 그 아들들이 다시 수많은 자손을 낳으면 이 유전자는 여러 세대를 거치며 폭발적으로 전파됩니다. 칭기즈칸의 수많은 아들과 손자들은 모두 강력한 귀족으로 자랐기 때문에 그의 염색체가 유라시아 대륙 전역으로 뻗어나갈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죠. 오늘날 과학자들은 이를 칭기즈칸의 Y 계통이라 부릅니다. 수백만 명의 현대인이 위대한 정복자의 흔적을 품고 산다는 사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 유전자 유산에 놀라셨다면 댓글 7번을 남겨주세요. 7번째. 천년의 미스터리 칭기즈칸의 무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8세기가 흘렀지만 현대 과학조차 그가 정확히 어디에 잠들어 있는지 전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특히 소름 돋는 점은 이 무덤을 숨기기 위한 과정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치밀하고 의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랜 전설에 따르면 그의 장례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한 비밀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매장이 끝나자마자 무덤 주변의 흔적을 지우려 수천 마리의 말대를 풀어 짓밟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강의 흐름을 바꿔 무덤을 수몰시켰거나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까지 전부 순장하여 완벽하게 입을 막았다는 무서운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이런 기막힌 사연들 덕분에 그의 묘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매혹적이고 신비로운 역사적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고고학자들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첨단 기술을 동원해 그의 무덤을 추적해 왔습니다. 위성 사진과 드론, 그리고 지하 투과, 레이더와 인공지능까지 활용해 지형 데이터를 샅샅이 스캔했죠. 하지만 몽골의 대자연은 너무나 광활하고 지형마저 복잡한 데다 믿을 만한 단서조차 전혀 없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유력한 위치를 찾아내더라도 현지인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합니다. 몽골인들은 데칸의 안식처를 누구도 침범해선 안 될 아주 신성한 땅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현재 칭기즈칸이 잠들어 있다고 추정되는 부르칸 칼둔산 일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하지만 발굴을 엄격히 금지한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매년 극소수의 관광객만 방문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발견되지 않는 신비로움.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칭기즈칸의 전설이 인류의 상상 속에서 절대 사라지지 않는 진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엄청난 비밀이 밝혀져야 할까요? 아니면 영원한 전설로 남아야 할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8번째, 몽골 사람들은 몇 달에 한 번씩만 목욕을 합니다. 드넓은 몽골 초원이나 전통 유목민 사회에서는 몇 주, 심지어 몇 달 동안 목욕을 하지 않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들은 특히 추운 겨울철에 잦은 목욕을 하면 오히려 체력이 떨어지고 병에 걸리기 쉽다고 믿습니다. 몽골의 매서운 칼바람 속에서는 당장의 청결보다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생존에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유목민들이 목욕을 자주 생략하는 또 다른 결정적 이유는 깨끗한 물이 항상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이동하며 살아가는 유목민들에게 소중한 물은 요리나 식수, 그리고 가축을 돌보는 등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곳에만 허락됩니다. 그저 몸을 씻기 위해 엄청난 물을 낭비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치죠. 이들에게 깨끗한 물 한 병은 대도시의 최고급 명품과도 같습니다. 비록 물로 하는 목욕은 드물지만 몽골인들은 대자연의 지혜를 빌려 자신만의 청결을 유지합니다. 젖은 수건이나 마른 수건으로 몸을 구석구석 닦아내고 보리수나 쑥을 태운 연기로 냄새를 잡으며 자연스럽게 공기를 정화합니다. 말린 나무 껍질과 허브 뿌리를 갈아 만든 천연 가루를 땀이 많은 부위에 발라 하루 종일 쾌적한 피부를 유지하기도 하죠. 초원 특유의 친환경 드라이 클리닝 방식이자 물을 한 방울이라도 아끼려는 눈물겨운 지혜입니다.
일부 가정에서는 쑥과 약초로 증기를 뿜어내는 작은 텐트를 설치해 체온을 올리고 피부 깊숙한 곳까지 정화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몽골을 찾는 여행객들은 생생한 체험 투어에서 샤워 없는 일상을 직접 경험하도록 권유받습니다. 현대적인 편의시설이 전혀 없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유목민들이 어떻게 거뜬히 살아가는지 엿볼 기회입니다. 따뜻한 물 없이 얼어붙은 초원에서 지내야 한다면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요?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아홉 번째, 남편이 아내를 손님과 동침하게 만들어 극한의 환대를 몸소 증명해냅니다. 과거 몽골 초원에는 척박한 대자연이 빚어낸 아주 독특한 환대 문화가 있었습니다. 사를 에이는 겨울밤 낯선 이가 찾아오면 주인은 따뜻한 음식과 잠자리 공간을 내어줄 뿐만 아니라 그가 얼어 죽지 않도록 체온까지 기꺼이 나누었습니다. 심지어 주인의 아내가 낯선 손님과 한 침소에 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파격적인 행동은 결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게 아닙니다. 수면 중 여성의 몸이 체온을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혹한의 밤 저체온증 위험을 크게 낮춰주기 때문입니다. 영하 수십 도까지 곤두박질치는 가혹한 환경에서는 다 함께 목숨을 건지는 일이 어떤 사생활 규범보다도 중요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유목민들에게 사생활이나 개인의 영역이란 오늘날 우리의 기준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몽골인들에게 눈보라 속에서 낯선 이를 돕는 일은 생명을 나누는 의식이었고, 아내가 손님과 동침하는 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오늘날 이런 관습은 자취를 감추었지만 모든 상식을 훌쩍 뛰어넘은 숭고한 환대의 상징으로 여전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열 번째, 여름 결혼, 그리고 겨울 출산. 1년의 절반이 겨울이고 툭 하면 영하 40도 밑으로 얼어붙는 환경에선 사랑과 결혼조차 치밀한 계획이 필수입니다. 이들은 주로 화창한 여름날 결혼식을 올립니다. 단순히 날씨 때문만이 아니라 태어날 아이가 정확히 한겨울에 세상의 빛을 보도록 철저히 계산한 시점이죠. 가장 매서운 추위 속에 태어난 아이일수록 강인한 인내심을 기르고 척박한 대자연에 완벽히 적응한다고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몽골의 혼례는 짙은 유목민의 색채와 독특한 의식들로 며칠 내내 이어집니다. 신랑 측은 예물인 유제품과 가축을 챙겨 마차로 신부를 맞이하러 떠납니다. 신부 집으로 가는 길에 모두가 전통 노래를 부르며 신랑 신부에게 축복을 건넵니다. 도착 후 신부는 웨딩카에 오르기 전 신랑 측의 작은 통과 의례를 거쳐야만 합니다. 짧은 퀴즈나 체력 검증 혹은 순발력 있는 대답을 통해 신부의 뛰어난 재치와 개인 능력을 증명합니다. 진짜 놀라운 순간은 신혼부부의 첫날 밤에 펼쳐집니다. 과거 시골 마을에서는 동네에서 널리 존경받는 할머니가 참석하여 긴장한 부부를 다독이며 낯선 첫날 밤의 모든 과정을 안내했습니다. 비록 이 관습은 거의 사라졌지만 여전히 외부인들은 잘 모르는 몽골 혼례 문화의 매력적인 유산입니다. 11번째, 유목생활. 현대와 고대의 경계. 몽골 인구의 30%인 100만 명가량이 여전히 아득한 조상들처럼 생생한 유목생활을 이어갑니다. 계절을 따라 이동하는 이들은 매력적인 전통 천막 게르에서 지냅니다. 놀랍게도 맨손만으로 몇 시간 만에 완벽히 세워지죠. 못이나 기계 없이도 완성되는 순간 대자연의 완벽한 보금자리가 탄생합니다. 가족 모두가 천막 안에서 밥을 짓고 일상을 나누며 잠을 잡니다. 이들은 사막이든 초원이든 험준한 산기쐐이든 발길이 닿는 어디에나 텐트를 세웁니다. 풀이 마르거나 계절이 바뀌면 곧바로 텐트를 허물고 새로운 땅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이런 방식 탓에 이들은 뿔뿔이 흩어져 지내며 도시처럼 고정된 주소지도 따로 없죠. 그럼에도 유목 공동체는 아주 끈끈한 연결망을 굳건히 유지합니다. 이들 머릿속에는 거대한 자연 지도가 있습니다. 웅장한 산맥, 강물, 태양의 방향과 계절별 이동로가 완벽한 나침반이 되어주죠. 흩어진 가족 위치 정보조차 상인이나 이웃의 입을 통해 바람처럼 전해집니다. 덕분에 디지털 지도나 전화 신호조차 없는 척박한 곳에서도 서로의 위치를 꿰뚫고 필요할 때 만납니다. 놀랍게도 몽골 유목민들은 전혀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텐트 앞마다 태양광 패널이 서 있죠. 패널로 전화기를 충전하고 TV를 켜며 와이파이도 씁니다. 일부 사람들은 붉은 저녁 풍경을 친척에게 실시간 생중계하죠. 자연과 호흡하며 기술을 곁들인 이 일상은 서구권에서 궁극의 미니멀리즘 트렌드로 꼽힙니다. 하지만 몽골인들에게 이런 모습은 그저 까마득히 오래된 일상입니다.
12번째, 세계 최초 대륙간 우편망. 인터넷이나 우편 개념조차 없던 시절, 몽골 제국은 얌이라는 소름 돋게 효율적인 통신망을 구축했습니다. 주요 도로를 따라 40km 간격으로 1,400개나 설치된 정거장 네트워크였죠. 기수들은 정거장마다 쌩쌩한 말로 갈아타며 하루에 200km 이상을 질주했습니다. 덕분에 아시아부터 유럽 변두리까지 방대한 정보가 번개처럼 안전하게 뻗어나갔죠. 여러분, 놀랍게도 이 모든 성과는 지도나 GPS 없이 달성되었습니다. 시스템은 중세시대의 우편망처럼 무서울 정도로 엄격했습니다. 수많은 역마가 달릴 채비를 마쳤고 수천 직원이 상주하며 먼 지역 간의 정보 흐름을 완벽하게 보장했습니다. 1. 군사, 2. 기밀, 3. 왕실 4. 명령, 5. 개인, 6. 편지는 7. 당시 8. 놀라운 구속도로 10. 전달되었습니다. 11. 미국 12 포니 익스프레스가 13, 19, 14 세기 15 기적이라면 16 얌은 17, 13, 18 세기부터 19 동등한 20 효율을 21 증명했죠. 여기서 놀라운 점은 기수들이 종이 지도나 표지판 없이 오로지 타고난 방향 감각에만 의존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지형을 기억하고 바람을 읽어내며 태양과 강물 같은 자연의 신호들만으로 길을 정했습니다. 1. 이런 이 능력 3 덕분에 4 하루 5 수백 6km를 칠 질주하면서도 8 완벽한 9 정확도를 10 유지했죠. 11 얌12 덕분에 13 몽골은 14 정보 15 통제를 16 넘어 17 중국에서 18 유럽에 19 이르는 20 광대한 21 영토에 22 권력을 23 단단히 24 강화했습니다. 1 열세 2번째 3 침낭과 4 배낭 5 그리고 6 걸어다니는 7 이동식 8 수납장 9 전통식 의상. 여러분, 몽골 초원에서는 아이템 하나만 잘 걸쳐도 무거운 짐을 챙길 필요가 싹 사라집니다. 정체는 바로 전통 의상들입니다. 1델은 이 두툼한 3 외투처럼 사몸을 오대워줄 6분만 칠 아니라 8배낭처럼 구잡동사니를 10수셔 11 넣고 12 넓게 13 펼치면 14 이불이 15 되어주어 16 꽁꽁 17 얼어붙은 18 초원의 19 밤도 20 걷더니 20일 버티게 22 해주는 23 마법입니다. 거친 유목민에게 델은 단순한 옷을 넘어 목숨을 지켜주는 궁극의 만능 생존 장비입니다. 구조가 무척 특별하죠. 겹쳐진 앞대비 만들어낸 거대한 공간은 마치 숨겨진 비밀 주머니와도 같습니다. 그 넉넉한 옷자락에는 빵이나 작은 칼, 장갑, 현금, 심지어 찻잔까지 유목 생활의 모든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초원에서 잠시 쉬고 싶을 때 전통 의상들로 온몸을 감싸면 훌륭하고 아늑한 이동식 텐트가 완성되죠. 바지 주머니가 최고로 유용하다고 생각하셨다면 아직 몽골의 대를 못 보신 겁니다. 뒷모습만 보면 누가 입었고 어디서 왔는지 꽤 정확히 알아맞힐 수 있습니다. 나이, 성별, 사회적 지위에 따라 델의 색상과 화려한 패턴, 그리고 소재가 다릅니다. 아이들은 노란색이나 주황색 같은 아주 밝은 톤을 입고 어르신들은 주로 어두운 색을 고릅니다. 과거 귀족층은 수제자수가 놓인 델이나 은장식 혹은 가죽으로 만든 허리띠를 화려하게 두르기도 했습니다. 요즘에는 다양한 현대식 의상이 넘쳐나지만 델은 농촌 지역과 주요 행사에서 여전히 사랑받습니다. 추운 겨울철에도 최신형 아웃도어 외투만큼 따뜻하고 가벼우며 휴대하기도 간편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지퍼나 방수 주머니, 단열층을 추가하여 몽골의 전통을 멋지게 유지하면서도 델을 한층 세련된 패션 아이템으로 새롭게 변신시키고 있습니다. 14번째, 가격표 없는 시장에서의 치열한 눈치 싸움. 나란 투울 시장은 몽골 최대 규모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숨겨진 흥정 실력을 시험해볼 완벽한 무대입니다. 이곳에서는 거의 모든 물건에 가격표가 없습니다. 상인들은 여러분이 먼저 말을 걸기를 여유롭게 기다리고 그제야 비로소 진짜 흥정이 짜릿하게 시작되죠. 양털 코트, 수제 부츠부터 휴대폰 유심칩까지 모든 물건 가격은 구매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깊은 외곽에서는 많은 사람이 말린 고기, 버터, 양털 등을 가져와 칼, 옷 또는 필수품과 교환하기도 합니다. 현대 도시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수많은 현지인이 고대의 전통 물물 교환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끝쪽에는 작고 소박한 음식 구역이 있습니다.
이곳 음식점들은 별도의 메뉴도 가격표도 없습니다. 대신 아무 냄비나 가리키기만 하면 주인이 알아서 넉넉하게 한 그릇을 덜어줍니다. 바삭한 튀김 만두인 호쇼르일 수도 있고 포슬포슬한 감자와 함께 푹 끓여낸 진한 양고기 수프일 수도 있죠. 무엇을 먹을지는 식탁에 앉기 전까지 미리 알 수 없지만 이 완벽한 예측 불가능함이 많은 관광객에게 진짜 흥미로운 모험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다음날 다시 찾아와 다른 현지 음식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나란 투울 시장에서 오늘 새롭게 미식 모험을 시험해 볼 준비가 되셨나요? 몽골에서 즉흥적인 흥정과 길거리 음식을 생생하게 즐기고 싶다면 댓글 14를 남겨주세요. 15번째, 차를 매정하게 거절하는 건 매우 큰 모욕으로 간주됩니다. 몽골 문화에서는 귀한 식사 초대나 야생마 타기, 게르에서 하룻밤 묵어가는 호의 같은 건 꽤 부드럽게 거절할 수 있지만 정성껏 내어주는 뜨거운 차 한 잔을 마다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거절이 현지인에겐 아주 무례한 행동으로 비춰져 호스트의 따뜻한 진심을 크게 상하게 만들 수 있죠. 이 음료는 몽골의 국민 음료인 수테차로 불리며 찻잎과 신선한 우유, 소금, 그리고 가끔은 고소한 버터를 넣어 정성껏 끓여냅니다. 수테차 특유의 고소하고 짭짤한 풍미 덕분에 가벼운 수프를 떠먹는 듯한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초원의 유목민들은 매일 이 차를 들이켜며 온몸을 녹이고 에너지를 채웁니다.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하루 최대 10그릇까지 마실 정도로 몽골의 거친 일상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아주 흥미롭게도 수테차는 사람과 사람을 잇는 중요한 소통의 매개체입니다. 척박한 초원 지역에서 차를 내어주는 행위는 방문객을 향해 보내는 최고의 존경과 따뜻한 환영의 제스처입니다. 허물없이 친한 이웃이든 낯선 여행자든 찻잔을 건네는 순간이 모든 환대의 가장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그러니 현지인이 차를 정성껏 권할 때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그릇을 들어 가볍게 한 모금만 마셔도 그들에겐 충분한 감사와 따뜻한 예의를 완벽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몽골 문화에서는 첫 번째로 떠낸 차를 바로 마시지 않고 사방으로 흩뿌리는 신성한 의식을 꼭 진행합니다. 이는 위대한 신과 조상, 대자연의 거대한 힘에 바치는 깊은 경의의 표현입니다. 이 신성한 행동은 평안을 간절히 기원하며 인간과 하늘, 땅의 단단한 연결고리를 증명하죠. 16번째, 말을 타고 거침없이 진료하러 가는 수의사들. 끝없이 펼쳐진 몽골 초원에서는 유목민들의 집이 수십 킬로미터씩 떨어져 있고 고정된 동물 병원조차 없기 때문에 이곳 수의사들은 반드시 살아서 움직이는 진료소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들은 낡고 묵직한 진료 가방을 둘러매고 말을 탄 채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가 식욕을 잃은 소나 꽁꽁 언빙판에 미끄러져 크게 다친 말들을 직접 찾아내어 정성껏 치료합니다. 아르한가이나 자부항 같은 험준한 산악 지역의 수의사들은 폭우가 쏟아지거나 살을 이는 칼바람, 폭설이 몰아치는 아주 떠진 날씨에도 며칠 만에 20가구 이상을 거뜬하게 돌봅니다. 최신식 동물병원의 정해진 매뉴얼과 달리 척박한 야생에서의 치료는 엄청난 유연성을 요구합니다. 구급약이 턱없이 부족할 땐 통증을 잡으려 야생식물 뿌리를 캐고 긴급 소독용으로 나무 진액을 바르며 심한 출혈을 택게 하려고 동물의 뼈가루까지 기꺼이 동원합니다. 수액은 천연 광천수와 밧줄, 중력을 이용해 그 자리에서 뚝딱 만들어냅니다. 모든 진료가 자연이라는 전쟁터에서 벌어지는 응급수술과 같아서 폭넓은 지식과 임기응변, 강인한 체력이 필수입니다. 몽골 유목민에게 소와 염소, 말 같은 가축은 고기와 우유, 양털, 그리고 생존을 위한 필수 이동수단 그 자체입니다. 가축이 병들었는데 재치료받지 못한다면 혹독한 겨울철, 온 가족이 지독한 굶주림에 끔찍하게 시달릴 수밖에 없죠. 따라서 몽골의 수의사는 단순히 동물의 병을 고치는 사람을 넘어 거친 대자연 속 유목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지켜내는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수호자입니다. 이들의 위대한 헌신은 몽골 초원 경제의 든든한 심장박동과 깊게 맞닿아 있죠. 17번째, 몽골 유목민이 즐기는 독특하고 강렬한 야생의 미식 세계. 몽골 요리는 혹독한 기후와 거친 초원에서의 유목 생활을 거울처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도 허르헉은 단연 몽골의 가장 대표적인 요리입니다. 뜨거운 돌로 조리하는 특별한 양고기 요리로
강가에서 주운 돌을 붉게 달궈 밀폐된 솥에 고기와 함께 넣고 내부에서 강렬한 열을 뿜어내며 속까지 푹 쪄내는 전통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훌륭한 조리법 덕분에 고기가 촉촉한 육즙을 꽉 머금고 기분 좋게 부드러워집니다. 겉면은 살짝 녹아내린 눅진한 지방층이 덮여 아주 먹음직스러운 윤기가 자르르 흐르게 되죠. 고기를 베어 물 때 우리는 고기 본연의 단맛과 진한 불향, 그리고 뜨거운 강돌에서 배어 나온 기분 좋은 짭짤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맛보던 어떤 구이와도 확실히 차원이 다릅니다. 에너지를 꽉 채워주는 또 다른 몽골 요리는 양고기 지방입니다. 수은주가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혹독한 겨울철, 체온을 지켜주고 배고픔을 거뜬히 이겨내게 만드는 필수적인 열량 공급원이 되어주죠. 푹 삶아낸 양지방은 젤리처럼 부드럽고 기름지지만 짭짤한 소금과 야생 허브가 느끼함을 완벽하게 씻어줍니다. 바삭하게 튀겨내면 속은 쫄깃해지고 씹을 때마다 고소하고 짭짤한 미식의 향연이 입안에서 폭발적으로 터져나오죠. 이는 매우 독특한 간식이지만 몽골의 매서운 추위와는 완벽하게 어울립니다. 마지막은 마유를 발효시킨 아이락입니다. 상큼한 신맛을 내면서 동물성 젖의 고소한 향이 깊게 섞여 있고 가벼운 알코올 발효 덕분에 한 모금 삼키고 나면 목줄기가 기분 좋게 따뜻해지는 느낌을 안겨줍니다. 몽골 현지인들은 투박한 나무 그릇째 시원하게 들이켜며 혀끝에 감도는 부드러운 신맛과 짙은 고소함의 여운을 기분 좋게 흠뻑 만끽합니다. 에이라그는 소화와 보온을 넘어 전통 모임에서 사람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18번째, 가장 특별한 축제들입니다. 나담은 몽골 최대의 전통 스포츠 축제로 매년 7월 국가 기념일을 맞아 개최됩니다. 이 행사에서는 유목 문화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세 가지 경기가 펼쳐집니다. 바로 경마, 양궁, 레슬링입니다. 경마는 안장 없이 대략 30km 거리를 6세에서 13세 어린 선수들이 달립니다. 양궁은 전통과 현대 방식을 모두 아우릅니다. 레슬링은 체급이 없어 60kg 선수가 90kg 상대를 넘길 때면 관중들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단순한 스포츠 대회를 넘어 나담은 사람들이 가장 화려한 전통 몽골 의상 뒤를 차려입고 모여 바삭한 쿠시우르를 즐기고 전통 창법으로 노래하며 서사시 경연에 참여하는 문화축제의 장이 되어 다채로운 유목 생활의 풍경을 생생히 그려냅니다. 추가한 사르, 즉 하얀 달은 더욱 엄숙하고 신성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는 음력처럼 이는 길었던 겨울의 끝과 새해의 시작을 알립니다. 이때 각 가정은 우유, 양고기, 기름, 몽골 전통 과자인 보르츠 오그 등으로 제단을 차립니다. 두툼하게 썰어 높이 쌓아 올린 삶은 고기는 넘치는 풍요를 뜻하죠. 인사할 때 어르신은 높은 자리에 앉고 아랫사람은 몸을 숙인 채 두 손으로 상대의 팔꿈치를 공손히 받치며 깊은 존경심을 나타냅니다. 추가한 사료의 모든 의식은 뚜렷한 의미를 지니며 전통적인 가족 신앙 속 깊은 유대감을 보여줍니다. 대형 명절 외에도 가을 서부 지역에서는 민속 예술을 기리는 축제가 열립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콤이라는 아주 독특한 발성 기술을 선보이죠. 이 기술은 가수가 동시에 두 개나 세 개의 다른 음을 내는 경이로운 창법입니다. 낮은 음은 물이 흐르는 소리를, 높은 음은 거센 바람 소리를 흉내내어 대자연을 빼닮은 음악을 완성합니다. 놀랍게도 수많은 콤 예술가들은 정규 교육 없이 입에서 입으로 전수받으며 가족 단위로 이 기술을 익힙니다. 유네스코는 이러한 고도의 기술과 인간을 자연과 이어주는 정신적 가치를 인정해 이를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19번째, 장엄한 관광지들입니다. 몽골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명소 중 하나는 바로 카라코름으로 과거 몽골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지금은 터와 돌벽 일부만 남았지만 카라코름은 여전히 거대한 고고학적 중심지로 역사학자들이 궁전, 은주조소, 고대 통신소 역참, 그리고 아랍어, 중국어, 고대 몽골어로 새겨진 비문 유적을 찾아낸 곳입니다. 이곳은 동서양을 잇는 실크로드를 품은 행정, 군사, 상업의 핵심지였습니다. 카라코름 근처에는 몽골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불교 사원 에르덴주가 자리합니다. 16세기 말 옛 궁터에 세워진 에르덴주는 초창기 60여 개의 사원과 300명 이상의 승려를 품고 있었습니다. 공산주의 시절 대부분 무너졌지만 지금은 세 곳의 주요 사원이 복원되어 수많은 불상, 탕카, 그림과 고대 경전을 전시 중입니다. 100개가 넘는 하얀 탑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귀중한 종교 유적이자 티베트 불교 문화 연구의 심장부입니다. 북쪽으로 가면 호부스골 호수가 나옵니다. 몽골에서 가장 깊고 두 번째로 거대한 담수호인 이곳은 200만 년도 더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수심이 약 260m에 달하고 국가 담수 자원의 70%를 품은 호부스골은 소중한 생태 자원이자 최고의 생태 관광지입니다. 우리 함께 상상해 볼까요? 맑은 물에서 카약을 타고 소나무 숲에서 캠핑하며 호숫가에 사는 츠아탄이라는 순록 유목민의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겨울이 오면 호수 표면이 꽁꽁 얼어붙어 스케이트 경주, 얼음 조각 전시회, 그리고 새 계절을 맞이하는 전통 의식의 무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르콘 계곡은 유라시아 유목 문명의 발상지로 꼽힙니다. 오르콘 강을 따라 100km 이상 뻗어나간 이 일대는 고대 터키인, 흉노, 몽골 제국 등 거대한 왕조들의 권력 중심지였습니다. 오늘날 여행자들은 고대 티르크어로 새겨진 오르콘 비석과 옛 군대 유적을 살피고 강을 따라 말을 타며 21세기에도 뚜렷하게 살아 숨쉬는 유목 생활의 리듬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20번째, 매우 저렴한 생활비입니다. 몽골의 경제 중심지 울란바토르에서는 한 달에 300에서 450달러면 가구가 완비된 아파트를 구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는 세계 여느 수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파격적인 물가입니다. 만약 소박한 삶을 택해 공기 맑고 여유로운 시골로 향한다면 월세는 150에서 250달러까지 뚝 떨어집니다. 훌륭한 현지 음식 역시 이런 합리적인 생활비에 큰 몫을 차지하죠. 부드러운 양고기구이, 뜨거운 만두, 발효 우유로 채워진 든든한 전통 한 끼는 로컬 식당에서 단돈 3에서 5달러면 충분히 맛볼 수 있습니다. 직접 요리하는 걸 즐긴다면 동네 시장에서 신선한 채소와 고기를 사보세요. 한 달 식비는 대략 150에서 200달러 선입니다. 교통비도 몽골의 경제적인 매력을 뽐냅니다. 대중교통 요금은 대략 20에서 30센트입니다. 특히 지방을 잇는 합승 서비스는 10에서 15달러면 수백 킬로미터 이동을 거뜬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자가용 대신 찾는 훌륭한 대안입니다. 월별 공과금 역시 전혀 부담스럽지 않죠. 전기, 수도, 인터넷 총 비용은 대개 60에서 80달러입니다. 놀랍게도 이곳 고속 인터넷은 한 달 25달러 이하로 제공됩니다. 국토 대부분이 외진 오지와 인구 밀도가 희박한 곳인데도 말이죠. 결론적으로 울란바토르에서 적당히 쓴다면 매달 600에서 800달러만으로도 충분히 편안한 삶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 물가라면 고요한 자연 속 평화를 누리면서도 필수적인 편의시설까지 바라는 분들께 몽골은 완벽한 정답이 될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몽골이 탐험할 가치가 충분하다면 1을 남겨주시고 아직 덜 되셨다면 0을 남겨주세요. 우리는 몽골에 대한 20가지 재미난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이 신비로운 나라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얻으셨길 바랍니다. 특유의 생활 방식과 문화, 그리고 덜 알려진 매력들까지요. 오늘 탐험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다음 흥미로운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이 목록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